소문. 불빛보다 오래 남는다. 서울의 비는 간판 위를 미끄러지듯 흘렀다. 늦은 밤 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 주황빛 전구가 4명의 얼굴을 둥글게 감싸고 있었다. 지은은 테이블 위에 소형 캠코더를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렌즈를 닦았다. 지은. 관림고 1999년 화재. 그 얘기 다 알지? 알긴 아는데 왜 하필 지금이야. 내일 중간고사야. 귀신도 시험 기간엔 조용하다는 법 있어? 소문일 뿐이야. 기사도 흐릿하고 기록도 엉망이더라. 테이블 아래서 에스프레소 잔이 살짝 떨렸다. 카페 문틈으로 스며든 빗바람이 전등을 흔들자 전구가 짧게 깜박였다. 누군가가 뒤에서 지켜보는 듯한 감각이 스쳐갔다. 지은은 폰 화면을 돌려보였다. 오래된 기사 캡처. 관림고 야간 자율학습 중 화재. 사망자 수 미확인. 3대2 담임 강오오 교사 사망. 민호. 그 선생 강 선생 말이지? 거울에 비치면 출석을 부른다던. 결석하면 데려간다. 장난 그만. 진짜 갈 생각이야? 지은이 캠코더에 빨간 불빛을 켰다. 소문은 기록해둘 가치가 있어. 진실이든 거짓이든. 카페 스피커에서 잔잔한 재즈가 흘렀지만 곡 사이사이에 미세한 잡음이 섞였다. 누군가 교실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처럼. 너무 또렷해서 4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점원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컵만 닫고 있었다. 폐교로 가는 길, 비는 도로를 고요하게 두드렸다. 관림고 정문은 녹슨 사슬로 감겨 있었지만 옆문 쪽은 얇게 벌어져 있었다. 교문 너머 운동장은 칠흑의 수면 같았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현수막 찌꺼기가 팔랑이며 학교라는 3글자만 남은 조각을 드러냈다. 수진. 핸드폰 플래시 준비. 1층부터 돌자. 민호. 돌아갈까? 아직 늦지 않았. 지은. 여기까지 왔잖아. 30분만 찍고 나가자. 혜원. 규칙부터 정하자. 떨어지지 말 것. 이름을 크게 부르지 말 것. 거울엔 오래 서 있지 말 것. 혜원의 마지막 말에 민호가 고개를 확 들었다. 민호. 왜 거울 얘기를. 혜원. 이런 곳에선 반사가 통로가 되니까. 철문을 밀자 내부의 공기가 흘러나왔다. 탄내와 곰팡이,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단내가 섞인 냄새. 손전등 빛이 벽을 핥듯 지나가며 벽지 속 검은 그을음을 파냈다. 복도의 게시판엔 불에 그슬린 사진들이 핀처럼 박혀 있었다. 시커먼 태온 자국이 얼굴을 지운 자리에 유리 조각이 눈처럼 반짝였다. 지은. 바닥에 떨어진 급식 시판이 발에 차였다. 탕 소리가 복도 끝까지 횡단하듯 울려 퍼졌다. 바로 뒤에서 쉿 하는 숨죽인 소리가 들렸다. 4명 모두 동시에 멈춰서서 서로를 봤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그 소리는 분명 4사람 중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반쯤 탄 교무실 문패가 녹아내린 교무실 문을 밀자 어두운 실내에서 종이 냄새가 훅 끼쳤다. 책상 위엔 반쯤 탄 성적표 더미가 놓여 있었다. 종이 끝이 검게 말려 들어가 어느 이름은 겨우 알아볼 수 있었고 어느 이름은 유령처럼 사라져 있었다. 수진. 한 장을 조심스레 집어들며 3.2 담임 강. 혜원. 연필로 표면을 비비며 이름 옆에 빨간 점. 결석 표시인가? 시험 낙제? 지은. 강 선생이 엄격했다는 소문이 있었지. 민호. 근데 왜 이건. 그가 성적표의 가장자리 가느다란 손자국을 가리켰다. 이게 언제 생긴 걸까? 손자국은 종이에 눌어붙은 그을음을 닦아낸 듯 희끄무레한 윤곽만 남아 있었다. 어린아이 손바닥 크기. 지은이 카메라를 가까이 대자 화면 속 손자국은 마치 막 남겨진 습기처럼 가장자리에 미세한 물기를 번들거렸다. 그때 스피커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학교 방송이 켜졌다. 오래된 앰프가 긁히는 소리를 내더니 여자 목소리. 낮고 지친, 그러나 익숙해지기 두려운 목소리였다. 방송.
3학년 2반. 자습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네 사람은 서로를 보았다. 누군가 장난으로 녹음을 틀었다고 하기엔 너무 공간에 맞춰 울리는 목소리였다. 교무실 뒤편 유리창을 통해 복도불이 하나둘 켜졌다. 누군가 스위치를 올린 듯 일정한 간격으로. 켜질 때마다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복도 바닥을 가로질렀다. 그런데 그 그림자의 수가 켜진 형광등 수보다 많았다. 사진과 눈동자 복도 끝 사진첩 코너엔 학생의 앨범이 남아 있었다. 아직 타지 않은 몇 장. 지은이 앨범을 펼치자 까맣게 다른 코팅 위로 웃는 얼굴들이 늘어섰다. 무표정에 가까운 웃음. 귓불과 목에는 검붉은 그을음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다. 지은이 캠코더를 들이대자 LCD 화면 속 학생들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실제 사진은 그대로인데 화면 속에서만 눈동자들이 중앙으로 모였다. 렌즈를 보는 듯. 지은, 뒤로 물러나며 혜원아, 봤어? 혜원, 카메라를 빼서 들여다보며 광각 왜곡일 수도... 잠깐. 화면 속 한 여학생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벌어졌다. 음소도 되지 않는 입모양. 지은은 무의식적으로 그 모양을 따라 속삭였다. 지은, 결석. 울렸다. 방송. 결석자는. 호명 후 교실로. 늦지 마세요. 수진이 앨범을 덮었다. 덮는 소리와 동시에 복도 끝에서 딱딱 나무 자가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다. 멀지 않았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습관적인 타이밍. 교사가 조용을 요구할 때 흔히 내는 그 리듬. 민호, 지금 나왔어. 혜원, 움직이지 마.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확인하고. 소리는 곧장 눈앞 문 뒤에서 났다. 4명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문 손잡이가 끼익 돌아가더니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흘렀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 문을 잡고 보고 있었다. 문은 절반만 열렸다. 그 틈 사이로 교실이 보였다. 책상들이 가지런히 놓였고 칠판엔 자습 2글자가 분필가루로 남아 있었다. 분필가루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선명한 줄 하나가 아래로 끌리듯 그어졌다. 결석. 세 층 여자 화장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형광등이 하나씩 켜졌다 꺼졌다. 세 층에 닿자 바닥이 축축했다. 물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여자 화장실 앞. 문의 안내판에 여자 글자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문을 밀자 차가운 습기가 뺨을 스쳤다. 안쪽 거울은 오래된 금처럼 잔금이 촘촘히 퍼져 거울 너머에 또 다른 복도가 있는 듯한 착시를 만들었다. 수진, 전설 재연해볼까? 3번 부르면 나온다던데. 혜원, 장난치지 마. 이름을 부르면 길이 열린다고 했지. 지은은 말없이 거울 앞에 섰다. 한 걸음, 더 가까이. 손전등 불빛이 갈라진 유리에 수십 개로 쪼개져 반짝였다. 자신의 얼굴이 조각조각 나뉘어 각기 다른 표정을 짓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의 조각이 아주 조금 다른 타이밍에 눈을 깜빡였다. 지은, 거울의 속삭임. 강, 선생님. 민호, 하지마. 지은, 강 선생님, 출석 부르시나요? 아무도 웃지 않았다. 변기 칸막이 안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똑똑 울렸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보면 바닥엔 물이 없었다. 떨어지는 소리는 거울 안쪽에서만 지속됐다. 거울 속 세 칸 왼쪽의 문이 아주 조금 더 열려 있었다. 실제 공간에서는 닫혀 있는데 반사된 공간에서만 열린 것이었다. 열림과 닫힘이 엇갈릴 때마다 문틈 사이로 희끗한 천의 끝이 스쳤다. 교사의 흰 블라우스일까? 장례식 수의일까? 방송. 멀어졌다 가까워지는 듯 3대2 결석자 1명 자리로. 지은이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거울 표면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유리가 차갑게 피부를 빨아들였다. 금이 간 선을 따라 손끝이 미끄러지자 마치 맞대는 느낌이 전해졌다. 단단한 유리 너머가 아니라 피부와 피부가 닿는 촉감. 말이 안 되는 촉감. 수진 뒤에서 지은아 그만. 혜원 떨어져.
혜원이 지은의 어깨를 낚아채자 거울 속 손자국이 남았다. 바깥에서 닦아낼 수 없는 안쪽에서 누른 듯한 손자국. 손바닥 중앙에 까맣게 탄 자국이 동전처럼 찍혀 있었다. 종이 울릴 때 밤 12시 정가. 어디선가 종이 울렸다. 낡은 종탑은 이미 무너졌는데 소리는 분명히 학교의 한복판에서 울려 나왔다. 종소리가 4번 울릴 때마다 복도에 놓인 의자가 하나씩 누구도 밀지 않았는데 제자리에서 밀려나며 바닥을 긁었다. 발목에 닿는 한기가 더 내려앉았다. 방송, 또렷하게. 지금부터 자습. 떠나는 학생은 남습니다. 수진이 욕을 삼켰다. 떠나는 학생은 남습니다. 문장을 되새기는 순간 의미가 엇갈렸다. 나가면 남는다는 말. 몸은 나가도 이름은 이곳에 남는다는 말. 교실문 손잡이가 하나, 둘, 셋 천천히 돌아갔다. 아무도 잡고 있지 않았는데. 돌아갈 때마다 금속이 삐걱거렸고 그 소리의 횟수가 복도 끝에서 N까지 세어지는 출석부처럼 들렸다. 민호, 떨리는 소리. 우리 내려가자. 1층으로. 지금. 혜원, 단호하게. 계단 중앙 말고 벽 쪽으로 붙어서. 가운데는 수진. 누가 올라오는 길이니까? 4사람은 계단을 내려왔다. 그러나 2층에서 1층으로 발을 옮겼을 때 2번째 내려앉은 계단 끝에 다시 3층 표지판이 보였다. 손전등 빛이 스치자 페인트칠로 덮인 옛 표식 위로 새 표식이 떠올랐다. 건물이 길을 바꾸고 있었다. 혹은 그들이 이미 이름을 불린 뒤였을지도 모른다. 붉은 점 교무실로 되돌아왔을 때 성적표 더미 중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다. 혜원이 그걸 들어 올리려다 얼어붙었다. 종이의 오른쪽, 결석 칸에 작고 둥근 빨간 점이 하나 추가되어 있었다. 잉크가 번지듯 아직 젖어 있었다. 적힌 이름은 김민호. 민호, 바로 뒤로 물러나며 누가 장난쳐. 그 이름 왜 내... 방송, 김민호, 자리로. 민호의 목 뒤에서 찬 기운이 솟았다. 누군가가 이름을 물었을 때 예의상 대답해야 한다는 오래된 습관처럼 그의 발이 스스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혜원이 민호의 팔을 꽉 잡았다. 팔과 팔이 닿은 부분에서 혜원의 손바닥에 묻은 검은 그을음이 민호 피부로 옮겨갔다. 마치 누군가가 표식을 옮겨 심는 듯. 지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카메라 끄지 마. 기록해. 자소리가 일정한 박자를 찍었다. 아주 가까이에서. 마치 교탁 앞에 선 누군가가 한 명씩 얼굴을 확인하며 고개를 드는 리듬. 그리고 담담한 여자 목소리. 여자, 지각은 용서하지 않는다. 문틈 사이로 재가 묻은 흰 소매가 미세히 움직였다. 팔끝에서 그을음이 떨어져 바닥에 점을 찍었다. 그 점들은 바닥에 얇은 선을 잇더니 교실 안쪽으로 길처럼 그려졌다. 자리로 오라는 길. 장부 혜원이 헐떡이며 성적표 더미를 뒤집었다. 맨 아래 더 오래된 장부가 있었다. 1999. 마지막 페이지. 페이지 중앙에 누군가가 분필가루를 묻힌 손으로 글자를 눌렀었다. 수업은 끝나지 않았다. 그 아래 흐릿하지만 분명하게 보이는 서명. 강, 지은. 우리 이름 적히기 전에 나가야 해. 수진. 이미 하나 적혔어. 민호가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순간 방송이 아주 부드럽게 바뀌었다. 애써 친절하려는 교사의 톤. 방송. 조용히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김혜원. 뛰어! 4사람은 동시에 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복도 불빛이 한 번에 꺼지고 다시 켜졌다. 켜질 때마다 복도의 끝이 한 칸씩 멀어졌다. 운동장으로 이어지던 계단은 어느새 벽으로 막혀 있었고 제가 내려앉은 바닥은 발자국을 붙들었다. 뒤에서 마른 분필 긁히는 소리가 났다. 칠판에 글자를 쓰는 소리. 김민호. 그 글자가 완성될 때마다 민호의 발목이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힌 듯 휘청했다. 민호. 이름. 부르지 못하게 해야 해. 어떻게. 지은.
이름은 우리가 가진 가장 얇은 문이야. 닫으면 돼. 대답하지 마. 절대. 복도를 질주하던 순간 3층 여자 화장실 문이 스스로 열렸다. 거울 안쪽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바깥으로 넘어왔다. 물이 없는 바닥에 젖은 소리. 찹, 찹. 여자. 김민호. 자리로. 민호가 본능처럼 뒤돌았다. 그때 지은이 그를 덮치듯 끌어안아 고개를 억지로 돌렸다. 지은, 귀에 대고. 보지 마. 반사면을 보지 마. 거울 가장자리에서 길게 찢어진 하얀 손이 기어 나왔다. 줄지어 이어진 금 사이로 손가락이 벌어졌다. 손끝은 검게 타 있었고 손톱 아래엔 분필가루가 잔뜩 끼어 있었다. 그 손이 허공을 더듬더니 바닥에 앉은 그림자를 하나 들어 올리듯 움켜쥐었다. 민호의 그림자가 바닥에서 반뼘 들렸다가 탁 하고 떨어졌다. 그의 무릎이 꺾였다. 끝나지 않은 시간 사방에서 종이 울렸다. 몇 시인지 알 수 없는데도 종은 정각처럼 정확했다. 방송은 마지막 안내를 했다. 어딘가 다정하고 어딘가 아프게 익숙한 목소리로. 방송, 자습 종료까지 15분. 떠나려면 지금, 남으려면 자리로. 지은은 숨을 몰아쉬며 캠코더를 들어 올렸다. 화면 속 초점이 계속 틀어졌다 맞춰졌다를 반복했다. 그때 LCD 화면 구석에 하얀 글씨가 떠올랐다. REC 00 14 59. 처음 켰을 때보다 시간이 거꾸로 줄어들고 있었다. 카메라가 시간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나눠주고 있었다. 남은 15분. 떠나지 못하면 이 영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 녹화되고 계속 반복될 것이다. 지은. 들었지. 떠나려면 지금이래. 혜원. 민호의 팔을 끌며 계단 반대편 양쪽 복도 사이 난간역. 외부 계단 있을 거야. 옛날 구조도에서 본 적 있어. 수진이 맨 앞에서 손전등을 비췄다. 빛이 한번 흔들리더니 먼지가 기하학 무늬로 떠올랐다. 칼라 분필 가루가 공기 중에 떠돌아 누군가의 필체를 그렸다. 결석자는 여기 남는다. 수진, 이를 악물고. 그 문장 마음대로 바꿔주지. 수진, 분필 가루를 뿌리듯 손을 휘저으며 결석자는 여길 떠난다. 그 순간 바람이 역류했다. 복도 끝 아주 오래전부터 닫혀있던 외부 비상계단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바깥의 비가 한꺼번에 들이쳤다. 냉기가 살결을 깨물었다. 네 사람은 숨을 끊어 삼키듯 달려나갔다. 뒤에서 마지막으로 방송이 또렷이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한 글자씩. 지, 은, 수, 진, 해, 원.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민, 호. 문턱을 넘는 순간 민호의 그림자가 한 번 더 끌려 나왔다가 그의 발에 매달려 겨우 따라붙었다. 비상계단을 내려가며 그들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본다면 그 순간 이름이 완성될 것이므로. 운동장에 다다랐을 때 빗소리만 있었다. 학교는 그저 젖어 있었고 어둠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묵직했다. 지은은 캠코더를 껐다. 화면의 카운트다운은 00시 00분 03초에서 멈췄다. 꺼진 렌즈에 네 사람의 숨이 무색하게 김으로 남았다. 멀리서 마지막 종이 한 번 더 울렸다. 그리고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아주 오래 귓속에서 여자 목소리가 낮게 맴돌았다. 여자. 수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폐교에 들어서다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다. 네 사람은 관림고 교문 옆에 붙은 작은 연문 앞에서 숨을 골랐다. 녹슨 철문 사이로 바람이 불어들어와 삭은 철 냄새가 곰팡내가 번졌다. 학교는 마치 살아있는 지은, 단호하게. 아니, 여기까지 왔잖아. 이 소문 내가 직접 기록해야 해. 혜원. 절대 떨어지지 말자. 그리고 어떤 소리가 나든 절대로 혼자 확인하러 가지 마. 철문을 밀자 불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운동장 전체를 울렸다. 순간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러나 금세 꺼졌다. 운동장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빗물이 웅덩이를 만들어 달빛을 반사했다. 네 사람의 발걸음은 철퍼덕 젖은 흙을 밟으며 운동장 중앙으로 향했다. 중앙에 서자 사방이 낯설게 느껴졌다. 건물은 단순히 세 동의 학교가 아니라 검은 벽들이 네 사람을 둘러싸는 감옥 같았다. 운동장 한편 녹슨 철봉이 바람에 흔들리며 귀신 울음처럼 삑삑 소리를 냈다. 그때 3층 창문 하나가 스스로 열렸다. 바람 때문이라기엔 안쪽에서 누군가 손으로 당겨 연 듯한 부드러운 움직임이었다. 민호 얼굴이 하얘져서 누가 방금 창문 열었어. 봤지? 수진 헛것 본 거야. 집중해. 지금은 우리만 있어. 혜원 낮게 아니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은 일지도 몰라. 교문 안으로 본관 현관에 도착했을 때 유리문은 깨져 있었고 유리 조각이 비에 젖어 칼날처럼 반짝였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캠코더를 들이대며 현관 안쪽을 비췄다. 검은 그림자가 순식간에 벽을 스쳤다. 화면 속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지나갔지만 눈으로 본 현관은 텅 비어 있었다. 지은 작게 속삭이며 녹화 중 뭔가 지나갔다. 화면에 잡혔어. 민호 지은아 그만해. 이건 장난이 아니야.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내와 탄내가 섞여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바닥에는 불에 타다 남은 종이 조각들이 물에 젖어 널려 있었다. 어떤 종이는 글씨가 번져서 읽히지 않았고 어떤 종이는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1층 복도 플래시 불빛이 긴 복도를 따라 미끄러졌다. 사방은 침묵인데 바닥이 이상하게 미세하게 흔들렸다. 한쪽 벽에는 불에 탄 낙서들이 남아 있었다. 살려줘. 여긴 아직. 글씨가 끊겨 있었지만 마치 마지막 순간 손톱으로 긁어쓴 듯 했다. 그때 교실 안쪽에서 탁탁 책상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네 사람은 동시에 발을 멈췄다. 민호, 떨리는 목소리. 들었지? 수진, 그냥 바람에 혜원. 바람이면 2번, 3번 규칙적으로 나진 않아. 누군가 일부러 끄는 소리야. 문틈 사이로 불빛을 비추자 책상 다리가 바닥에 긁힌 자국이 방금 그어진 것처럼 반짝였다. 불길의 절반쯤 탔음에도 학생들의 얼굴은 여전히 보였다. 문제는 그들의 눈이었다. 지은이 카메라로 줌을 당기자 학생들의 눈동자가 렌즈를 향해 일제히 모였다. 실제 사진은 그대로인데 화면 속에서만 모두의 눈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지은, 숨을 몰아쉬며 다들 보고 있어. 민호, 누구? 지은, 앨범 속 아이들이. 갑자기 사진 속 학생 한 명의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졌다. 입모양은 단 한 단어. 결석. 그 순간 1층 스피커에서 잡음이 터지며 여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방송. 3학년 2반 결석자 자리로 돌아오세요. 계단 네 사람은 황급히 계단으로 향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분명 2층으로 올라갔는데 표지판에는 다시 3층이라고 적혀 있었다. 벽지 틈새에서 검은 그을음이 흘러내리며 글씨를 새로 그린 듯했다. 혜원, 건물이 우리를 돌리고 있어. 민호, 거의 울먹이며 나가자, 제발. 그때 계단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울렸다. 천천히, 묵직하게. 누군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계단 그 자체가 발소리를 내며 울리는 듯했다. 화장실의 거울 복도 끝 여자 화장실. 문이 스르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거울이 금이 가득한 채 벽을 뒤덮고 있었다. 플래시 불빛이 반사되며 수십 개의 얼굴이 서로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어떤 얼굴은 웃고 어떤 얼굴은 울고 또 어떤 얼굴은 입을 벌린 채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민호가 고개를 돌리자 거울 속에 자신의 분신이 동시에 움직이지 않았다. 반박자 늦게 고개를 돌리고 입술을 움직였다. 여기 남아. 민호, 비명을 지르며
안 돼. 순간 거울 표면에 손자국이 찍혔다. 안쪽에서 누른 듯한 자국. 손바닥 중앙이 시커멓게 타 있었다. 두장 끝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졌다. 하지만 복도 안쪽은 알 수 없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 정적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누군가 출석을 기다리는 교실의 조용함이었다. 그리고 다시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방송. 떠나려는 학생은 남습니다. 네 사람은 동시에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그러나 그 순간 복도 끝 교실의 문이 스스로 열리며 안에서 수십 개의 그림자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돌렸다. 출석은 이제 시작이었다. 세 층의 거울 계단을 올라 세 층에 도착하자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숨이 막힐 정도로 눅눅하고 차가운 기운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네 사람은 자연스레 손전등을 더 꽉 쥐었다. 복도 양옆문은 전부 닫혀 있었지만 안쪽에서 바람도 없는 공간임에도 커튼이 흔들리는 그림. 민호, 여긴 뭔가 이상해. 다 이상하지. 그래도 가야 해. 거울은 3층 여자 화장실에 있다잖아. 맞아. 오늘 확인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규칙 잊지 마. 이름 부르지 말 것. 눈을 오래 맞추지 말 것. 복도 끝 화장실 문은 절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네 사람은 천천히 다가갔다. 문을 밀자 오래된 경첩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차가운 습기가 얼굴을 스치자 누군가 방금까지 안에 있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밀려왔다. 거울은 벽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금이 사방으로 번져 마치 거미줄 같은 문양을 만들어냈다. 손전등 불빛이 반사되며 얼굴들이 조각나고 제각각 다른 표정으로 보였다. 어떤 조각은 웃고 있었고 어떤 조각은 울고 있었으며 또 다른 조각은 입을 벌린 채 속삭이고 있었다. 민호, 봐. 내 얼굴이 동시에 웃고 울고 있어. 착각이야. 금 때문에 왜곡된 거야. 기록해둘게. 혹시 화면엔 더 뚜렷하게 찍힐지도 몰라. LCD 화면 속 4명의 모습 뒤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확인하면 아무도 없었다. 지은 숨죽이며 뒤에 누가 있어. 뒤돌아보지 마. 반사면송만 보는 거야. 그 순간 거울 한가운데 갈라진 금 사이에서 물방울 같은 것이 툭툭 떨어졌다. 그러나 바닥은 마르지 않았다. 소리는 거울 안에서만 들리고 있었다. 갑자기 거울 속 세 번째 칸의 화장실 문이 삐걱 열렸다. 실제 공간에선 닫혀 있는데 반사된 공간에서만 열린 것이다. 그 틈 사이로 하얀 천조각 같은 것이 스쳤다. 봤어? 저건 옷자락이야. 이제 그만하자. 진짜 장난이 아니야. 그러나 지은은 용기를 내듯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이 거울에 닿자 표면이 차갑게 울렁거렸다. 마치 유리가 아니라 얇은 막처럼 흔들렸다. 동시에 안쪽에서 다른 손이 맞닿았다. 탄 자국이 가득한 손바닥. 3학년 2반 결석자 자리로. 순간 거울 속에서 네 사람의 모습이 흐려졌다. 대신 교실에 앉아있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보였다. 모두 얼굴이 검게 타 있었고 일제히 고개를 돌려 거울 밖을 바라봤다. 민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그림자가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흔들렸다. 혜원이 급히 팔을 잡아당겨 간신히 버텼다. 그러나 바닥엔 민호의 발자국이 아닌 거울 속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돼. 지금 당장 나가야 해. 못하며 아니 잠깐만. 뭔가 여기서 진실이 보여. 그 순간 거울 속 강 선생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흰 블라우스가 불길에 찢겨 검게 그을린 채 손에는 여전히 나무자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시커멓게 텅 비어 있었지만 분명 네 사람의 얼굴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있었다. 강 선생님, 낮게, 천천히. 자리에 앉으세요. 수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과 함께 거울 전체가 균열을 내며 흔들렸다. 수십 개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겹쳐 울려 퍼졌다. 앉아, 앉아, 앉아! 네 사람은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복도는 이미 원래의 길이 아니었다. 앞기가 끝없이 드러나 도망쳐도 똑같은 문과 창문이 반복되었다. 거울 속에서 시작된 수업은 이제 복도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종이 울리는 밤 복도를 달리던 네 사람의 귀에 갑자기 묵직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댕, 댕, 댕. 낡은 종탑은 이미 무너져 없는데 그 소리는 학교 심장 깊은 곳에서 살아나온 듯 울렸다. 종소리와 동시에 모든 교실 문이 스스로 열렸다. 문짝은 삐걱거렸고 안쪽은 텅 비었지만 책상과 의자가 저절로 움직여 교실 중앙을 향해 돌려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 앉아 수업 준비를 하는 듯했다. 민호, 숨을 헐떡이며 이건 꿈이지? 현실이 아니야. 혜원, 이마에 땀이 맺히며 진정해. 공포에 휘말리면 더 위험해. 수진, 위험? 지금 우리 목숨이 걸린 거잖아. 순간 교실 안쪽에서 분명히 책을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맑은 목소리, 그러나 기괴하게 울려 퍼지며 여러 겹으로 겹친 듯했다. 여자아이 목소리, 겹쳐져 들림.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머문다. 지은은 캠코더를 들어 교실 안쪽을 비췄다. 화면 속에는 수십 명의 학생이 책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눈으로 보면 빈 교실일 뿐이었다. 지은, 속삭이며 화면에는 보여. 하지만 현실엔 없어. 민호, 떨며 그럼 우리도 화면 속에 잡히면 거기 앉게 되는 거야? 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귀 바로 옆에서 울리는 듯했다. 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귀를 막았지만 종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동시에 복도 전등이 한꺼번에 깜빡이며 켜졌다 꺼졌다. 빛이 들어올 때마다 복도 끝자리에 희미한 실루엣들이 보였다. 학생들, 선생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줄지어 서 있었다. 방송, 여자 목소리. 3학년 2반 자습 시작. 결석자는 호명합니다. 월성란에 도장을 찍은 것처럼 잉크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민호, 지워줘 제발. 혜원, 손을 잡으며 눈 마주치지 마. 대답하지도 마. 그러나 방송은 멈추지 않았다. 방송, 김민호, 자리로. 복도 끝에서 의자가 끌려 나왔다. 끼익 소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마치 민호의 자리가 마련되는 것 같았다. 수진이 민호를 부축해 억지로 일으켰다. 네 사람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계단으로 향할 때마다 길이 꼬여 있었다. 같은 벽화, 같은 게시판이 반복되며 그들을 원점으로 돌려보냈다. 지은, 학교가 우리를 가두고 있어. 수진, 나가려는 학생은 남는다고 했지. 이건 함정이야. 그 순간 또 한 번 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낮게, 길게, 마치 장례식 종소리처럼 울렸다. 댕. 복도의 그림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들이 드러났고 그들의 입에서 같은 문장이 흘러나왔다. 그림자들의 합창. 수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서로의 손을 붙잡았다. 그때 3층 창문이 스스로 열리며 붉은 빗물이 흘러내렸다. 비가 아니라 누군가의 피 같았다. 운동장은 서서히 붉게 물들고 교실 안쪽 의자들은 모두 복도로 밀려나왔다. 학교 전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출석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 선생이 귀환. 복도의 불빛은 깜빡이며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 켜질 때마다 학생들의 그림자가 더 또렷해졌고 꺼질 때마다 한 발자국씩 가까워졌다. 네 사람은 점점 숨이 막혀왔다. 민호, 우리 이제 끝난 거 아니야? 혜원, 단호하게. 아직 아니야. 살아나갈 길이 있을 거야. 수진,
하지만 뭘 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이미 우린 불려버렸어. 그때 교무실 문이 저절로 열렸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탄내가 섞인 차가운 바람이 흘러나왔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안을 비췄다. 책상 위엔 둘에 그을린 성적부가 펼쳐져 있었다. 페이지 한가운데 빨간 잉크가 방금 찍힌 듯 번져 있었다. 이름은 희미했지만 곧 붉은 글씨로 선명히 드러났다. 김민호. 결석. 민호. 울먹이며. 안 돼. 내 이름이 왜. 혜원. 붙잡으며. 대답하지 마. 절대 대답하면 안 돼. 순간 칠판의 분필이 저절로 움직였다. 아무도 잡지 않았는데 하얀 가루가 흩날리며 글자가 하나하나 새겨졌다. 출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칠판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처음엔 희미했지만 드러났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은 구멍처럼 까맣게 비어 있었지만 그 속에 불씨 같은 빛이 깜박였다. 강 선생님. 그녀의 손에는 반쯤 타버린 나무자가 들려 있었다. 손가락 끝이 까맣게 타 문드러졌는데도 나무자를 쥔 손은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 강 선생님, 조용히 자리에 앉아야지. 수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이 울려 퍼지자 교실 책상들이 스스로 움직이며 일렬로 정리되었다. 의자들은 바닥을 긁으며 네 사람 앞까지 끌려왔다. 마치 그들을 위한 자리가 준비된 듯. 민호의 다리가 갑자기 굳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몸이 앞으로 끌려갔다. 누가 날 끌어당겨. 놔. 버텨. 절대 앉으면 안 돼. 그 순간 규탁이 쾅 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강 선생이 자를 세게 내리쳤기 때문이다. 귓속이 울릴 정도의 소리와 함께 보이지 않는 힘이 파도처럼 복도를 덮쳤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벽에 붙은 그림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모두가 네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은 필사적으로 카메라를 들어 강 선생을 찍었다. 그런데 화면 속 그녀의 모습은 현실보다 더 끔찍했다. 피부는 거의 녹아내렸고 입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새어나갔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건 카메라 화면 속 강 선생의 시선이 곧장 지은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은. 카메라가 날 불러. 혜원. 눈을 떼! 카메라 치워! 그러나 이미 늦었다. 화면 속 강 선생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동일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 선생님. 김민호. 자리로. 민호가 앞으로 끌려나가며 발밑 그림자가 마치 사슬처럼 그를 묶었다. 수진과 혜원이 필사적으로 붙잡았지만 그림자 사슬은 점점 강하게 조여왔다. 칠판이 글씨가 다시 쓰였다. 다음은 지은. 네 사람은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교실 문은 스스로 쾅 하고 닫혔다. 복도 전체가 울릴 만큼 거대한 소리였다. 문 뒤에서 강 선생의 목소리가 끝까지 따라왔다. 강 선생님, 아직 출석은 끝나지 않았다. 1999년의 비밀 교무실을 빠져나온 네 사람은 어둠 속에서 거의 기어가듯 달렸다. 숨이 차올라 목이 마르고 뱃속은 매키한 연기로 가득한 것처럼 따가웠다. 그러나 그 연기는 현실이 아닌 기억에서 스며든 것 같았다. 민호, 이제 못 뛰겠어. 다리가 말을 안 들어. 수진, 안 돼. 지금 멈추면 바로 끌려간다고. 잠깐, 저쪽 문. 도서관이야. 들어가 숨자. 문을 열자 먼지와 곰팡내가 한꺼번에 퍼졌다. 도서관 안은 어둠뿐이었지만 천장에 매달린 작은 스피커 하나가 지직거리며 살아났다. 1999년 3월 자율학습 기록 게시. 순간 도서관 중앙의 책장이 흔들리며 책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그 사이에 얇은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나왔다. 지은이 손전등을 비추자 봉투 위엔 손때 묻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강 선생의 편지. 지은은 봉투를 열어 읽었다. 편지.
나는 더는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다. 학교는 아이들의 죽음을 감췄다. 둘길 속에서 사라진 그날 모두를 구조하지 못한 죄를 떠안았다. 이 죄와 함께 나도 여기 남는다. 지은의 손이 떨렸다. 글씨 끝은 잉크가 번져 눈물 자국처럼 보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살리려 했어. 하지만 실패했어. 아니, 그 이상이야. 학교가 감췄다고 했잖아. 그 순간 도서관 책장 틈 사이에서 아이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아이들. 우린 나가지 못했어. 선생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함께 타버렸어. 책장 사이에서 검은 그을음이 피어오르더니 형체를 이룬다. 불에 그을린 교복 차림의 아이들. 그들의 얼굴은 녹아내렸지만 공허한 눈만이 번쩍였다. 민호. 제발 다가오지 마. 아이들. 돌아와. 우리 자리로. 수업은 끝나지 않았어. 네 사람은 뒷걸음질 쳤지만 도서관 문이 스스로 닫히며 잠겼다. 사방은 아이들의 그림자로 가득 찼다. 그들은 네 사람을 둘러싸고 천천히 가까워졌다. 그때 스피커에서 다시 강 선생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번엔 이전보다 슬프고 나지막했다. 강 선생. 아이들을 탓하지 마라. 잘못은 어른들에게 있다. 이 학교는 진실을 묻었다. 지은은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강 선생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진실을 알릴게요. 모두가 잊지 못하게 이 학교의 죄를 밝혀낼게요. 잠시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다. 아이들의 눈빛이 흔들렸고 속삭임도 사라졌다. 그러나 그 틈을 깨고 붉은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댕, 댕. 아이들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들의 입에서 일제히 울음과 비명이 섞여 터져나왔다. 아이들, 그 약속 꼭 지켜.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시 불러낼 거야. 갑자기 사방이 불길로 가득 찼다. 천장과 책장이 붉게 타올랐고 네 사람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붙잡았다. 불길 속에서 강 선생의 그림자가 나타나 아이들을 감싸 안았다. 강 선생, 이제 가라. 명심해라. 이 학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리자 네 사람은 불길을 뚫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러나 도서관을 뒤돌아본 순간 불길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단 하나의 성적부. 그 위엔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다음 결석자, 지은. 탈출 혹은 영원한 갇힘. 도서관을 뛰쳐나온 네 사람은 가슴이 터질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복도는 여전히 어둡고 길게 늘어져 있었으며 비명처럼 울리는 바람 소리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다. 성적구에 적힌 지은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지은. 내 이름 적혔어. 이제 나 차례야. 혜원. 아니야. 우린 널 지킬 거야. 절대 혼자 두지 않아. 민호. 하지만 난 이미 내 이름도 불렸잖아. 아직 난 살아있어? 아니면 반쯤 끌려간 거야? 순간 그의 발밑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흔들렸다. 그림자는 민호의 몸짓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마치 바닥에서 분리되어 나가려는 듯 꿈틀거렸다. 수진이 민호의 팔을 잡고 강하게 흔들었다. 수진, 정신 차려. 넌 아직 여기 있어. 그림자 따윈 믿지 마. 반복되는 복도. 그들은 비상구 표지판을 따라 달렸다. 초록색 불빛이 길을 안내하듯 깜빡였다. 그러나 계단을 내려가자 또다시 같은 3층 복도가 눈앞에 나타났다. 똑같은 게시판, 똑같은 창문, 똑같은 찢어진 커튼. 지은, 다시 돌아왔어? 어떻게... 혜원, 건물이 우리를 가두고 있는 거야. 출구가 아니라 미로야. 복도의 끝 문을 열자 또다시 같은 복도가 펼쳐졌다. 방향을 바꿔도 문을 부숴도 결과는 같았다. 마치 학교 자체가 살아있는 미궁처럼 끊임없이 같은 풍경을 반복했다.
소리의 미로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무수히 겹쳐진 종소리였다. 벽과 천장이 울리며 공명했고 방향 감각이 완전히 무너졌다. 민호, 멈춰.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아. 수진, 따라오지 마. 소리에 끌리면 안 돼. 그러나 종소리는 네 사람의 발걸음을 조종하듯 자꾸만 특정 교실로 이끌었다. 교실 문틈 사이에서는 희미하게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났다. 마치 아직도 누군가 공부를 하고 있는 듯. 끌려가는 민호. 갑자기 민호의 몸이 앞으로 확 끌려나갔다. 발밑 그림자가 벽으로 빨려 들어가며 민호를 교실 안으로 당겼다. 민호, 살려줘. 나 자리로 끌려가. 왼쪽에서 의자가 미리 빼져나와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의자 위에는 불에 탄 교복 자락이 놓여 있었고 그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혜원이 이를 악물고 교실 문을 세게 닫았다. 순간 끌어당기던 힘이 끊어지며 민호는 복도 바닥에 쓰러졌다. 그러나 그의 팔목엔 새까만 자국이 깊게 남아 있었다. 혜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우리 4명 모두 잡히기 전에 길을 찾아야 해. 절망의 운동장 복도의 끝을 뚫고 나가자 눈앞에 운동장이 펼쳐졌다. 비에 젖은 흙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4사람은 한꺼번에 환호성을 질렀다. 지은, 나갔어! 드디어! 수진, 어서 정문으로! 그러나 그들이 달려가는 사이 운동장이 이상하게 늘어났다. 아무리 달려도 정문이 가까워지지 않았다. 뒤돌아보니 학교 건물이 더 이상 멀어지지 않고 그대로 뒤에 붙어 있었다. 민호, 도망쳐도 소용없어. 여긴 이미 밖이 아니야. 지은, 그럼 우린 평생 여기 갇히는 거야?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치며 운동장을 환하게 밝혔다. 그 섬광 속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운동장에 앉아 있었다. 모두 검게 탄 얼굴로 교과서를 펼쳐 무언가를 읽고 있었다. 번개가 꺼지자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땅바닥엔 수십 개의 젖은 발자국만이 4사람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끝없는 미궁, 정문을 향해 달리던 그들의 앞에 갑자기 3층 복도가 다시 나타났다. 운동장과 복도가 서로 이어져 공간의 경계가 사라진 것이다. 혜원, 이를 악물며 탈출구는 없어. 이 학교가 스스로 출구를 지우고 있어. 수진, 그렇다면 우리 중 누군가 남아야 하는 거 아닐까?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나머지가 나갈 수 있는... 4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공포와 절망이 동시에 스며들었다. 그때 스피커에서 다시 강 선생의 목소리가 울렸다. 강 선생, 떠날 수 있는 자는 없다. 여긴 자리 없는 자들의 교실. 강 선생, 결석자는 영원히 남는다. 4사람은 본능적으로 손을 잡았다. 그러나 손끝마저 차가운 그림자들이 하나씩 덮어오기 시작했다. 마지막 선택과 거울의 계약. 세찬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복도 끝 거울이 스스로 빛나기 시작했다. 깨져있던 균열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흘러나왔고 마치 또 다른 세상이 열리려는 듯 거울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지은, 저기야. 강 선생이 기다리고 있어. 민호, 안 돼. 널 불렀잖아. 내 이름도...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어. 누군가는 직접 대면해서. 이 악몽의 규칙을 깨야 해. 거울 속에 검게 탄 교실이 보였다. 아이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교과서를 읽고 있었다. 칠판 앞에는 강 선생이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4사람을 향해 눈을 맞췄다.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지만 깊은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출석의 순간, 강 선생. 3학년 2반 출석을 계속하겠습니다.
김민호, 민호 귀를 막으며 듣지 마. 대답하면 안 돼. 그러나 민호의 그림자가 거울 쪽으로 빨려 들어가려 했다. 혜원이 필사적으로 붙잡았지만 그림자는 이미 반쯤 사라지고 있었다. 강 선생. 다음은 지은. 거울 속에 지은의 이름이 붉게 새겨졌다. 순간 거울 안쪽에서 손 하나가 뻗어나왔다. 손가락은 시커멓게 그을렸고 손바닥 중앙에는 불길한 원형 자국이 있었다. 그 손이 지은을 향해 가만히 내밀어졌다. 지은의 결단. 지은은 숨을 고르며 손전등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다. 지은. 강 선생님, 당신이 원하는 건 우리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아이들과 함께 불타 죽었어. 하지만 진실은 묻혔죠. 우리가 세상에 알려줄게요. 강 선생은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흐릿한 눈물이 번졌다. 아이들의 웅성거림도 잠시 멈췄다. 강 선생, 약속할 수 있느냐? 이 비극을 잊지 않겠다고? 지은, 네,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해요. 그러자 거울의 표면이 더욱 흔들리며 지은의 손과 강 선생의 손이 맞닿았다. 순간 불길 같은 열기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동시에 무겁던 공기가 사라졌다. 계약의 대가, 거울 속 아이들이 하나둘 사라지며 연기처럼 흩어졌다. 그러나 그중 몇 명은 눈을 떼지 못한 채 지은을 바라보다가 속삭였다. 아이들, 우리를 잊지 마.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불러낼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강 선생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더 차갑고 무겁게. 강 선생. 하지만 이곳은 대가 없이는 열리지 않는다. 누군가는 남아야 한다. 네 사람은 얼어붙었다. 희생 없이는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민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팔에 남은 검은 자국은 이미 손목까지 번져 있었다. 민호. 어차피 내 이름은 처음에 불렸어. 난 이미 반쯤 여기에 묶여 있잖아. 내가 남을게. 수진. 안 돼. 우린 같이 나가야 해. 혜원. 민호야, 진심이야? 민호는 힘겹게 웃었다. 민호. 누군가는 문을 열어야지. 그리고 난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열리는 출구 거울에서 거대한 금이 일어나더니 정문 방향으로 길이 열렸다. 빛이 비처럼 쏟아졌고 학교 안에 가득한 그림자들이 괴로워하며 비명을 질렀다. 강 선생은 마지막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강 선생, 약속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수업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지은과 수진, 혜원은 서로를 부축하며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따라왔다. 민호, 기억해줘. 나를, 그리고 여길. 순간 강렬한 섬광이 터지며 모든 것이 사라졌다. 아침의 귀환과 불완전한 자유. 거대한 섬광이 사라지자 눈앞에 푸른 새벽빛이 깔려 있었다. 지은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었다. 곁에는 혜원과 수진도 함께 쓰러져 있었다. 세 사람 모두 흙과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손은 서로를 꽉 붙잡은 채였다. 바람은 새벽답게 차가웠지만 더 이상 그을음이나 연기의 냄새는 나지 않았다. 눈앞에는 관림고 정문이 보였다. 낡고 녹슨 철문. 그러나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히 닫혀 있었다. 수진. 살아나왔어. 진짜로. 혜원. 하지만 민호는... 세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없었다. 그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은의 손에는 무언가가 꼭 쥐어져 있었다. 불에 그을린 성적두 한 장. 종이 위에는 아직 젖은 듯한 글씨가 번져 있었다. 김민호, 결석. 불길한 흔적. 지은은 그 종이를 떨어뜨릴 수가 없었다.
마치 종이가 그녀의 손에 달라붙은 듯 아무리 떼어내려 해도 손가락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은, 민호는 이제 그 학교 일부가 된 거야. 혜원, 그럼 우린 자유로운 거야? 수진, 아니, 약속했잖아. 진실을 알리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 불려가겠지. 세 사람은 동시에 학교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창문은 모두 어둡게 닫혀 있었지만 분명히 누군가 안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순간 새벽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종소리가 울렸다. 아주 멀리서 그러나 분명히 들리는 소리였다. 댕. 세 사람은 몸을 떨며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머릿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카메라의 진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확인했다. 어젯밤 모든 걸 찍었던 캠코더 세 사람이 교문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화면 속 네 번째 사람, 민호, 또 함께 있었다. 그는 교복 차림 그대로 교문 안쪽에 서 있었다. 얼굴은 새까맣게 그을렸고 입술은 천천히 움직였다. 민호, 수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화면을 덮었다. 혜원이 캠코더를 빼앗아 꺼버렸지만 꺼진 화면 속 반사된 검은 유리에 여전히 민호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무관심 아침 햇살이 점점 세상을 밝히자 인근 마을 사람들이 등굣길에 나왔다. 그들에게 관림고는 오래전 문 닫은 건물일 뿐이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을 주민에게 물었다. 지은, 혹시 관림고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 기억하시나요? 무슨 소리야. 그런 사건은 없었어. 그냥 오래돼서 폐기됐을 뿐이지. 세 사람은 얼어붙었다. 분명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는데 세상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기록 자체가 지워진 것처럼. 불완전한 자유.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집에서 잠을 청했지만 모두 같은 꿈을 꾸었다. 불길에 휩싸인 교실, 칠판에 적힌 글씨, 그리고 강 선생의 목소리. 강 선생, 약속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출석을 부를 것이다. 지은은 새벽에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다. 침대 옆 바닥에는 성적부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분명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다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 옆에는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 세 사람은 탈출했지만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 수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든 그들을 다시 부를 수 있었다. 저주의 재개와 열린 결말. 새벽의 태양은 이미 떠올라 있었다. 그러나 세 사람의 마음은 결코 밝아지지 않았다. 지은은 침대 머리맡에 놓인 성적부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분명 전날 밤까지는 없던 새로운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 지은. 결석.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가 몰려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성적부를 찢어버리려 했다. 그러나 종이는 마치 쇠처럼 단단했고 손톱이 부러질 뿐이었다. 찢으려 하면 할수록 종이에서는 그을음 냄새가 피어올랐다. 세 사람의 재회 다음 날, 세 사람은 다시 모였다. 모두 눈 밑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지난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게 분명했다. 수진, 나도 성적부를 받았어. 내 이름 옆에도 빨간 점이 찍혀 있었어. 혜원,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모두 아직 거기와 이어져 있어. 지은, 강 선생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했어. 하지만 세상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 진실을 어떻게 알리지? 마을 주민들, 뉴스, 기록, 모두 화재를 기억하지 못했다. 마치 사건 자체가 역사에서 지워진 것처럼. 불길한 징조. 그날 저녁, 갑자기 마을 전체에 정전이 일어났다. 어둠이 덮이자 동시에 종소리가 울렸다. 댕, 댕.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창밖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학생 그림자가 줄지어 걸어가고 있었다.
얼굴은 없었고 모두 교과서를 들고 입을 움직이고 있었다. 수진, 다시 시작된 거야. 혜원, 수업이 우리를 따라온 거야. 민호의 귀한 정적을 깨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호, 자리로 돌아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얼굴은 절반이 타 있었지만 분명 민호였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교실에서 학생들을 불러내는 교사의 미소였다. 지은은 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친구의 눈이 아니었다. 계약의 파기. 갑자기 성적부가 스스로 펼쳐졌다. 그 위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모두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 잉크는 흘러내리며 방바닥에 번졌고 그 자국이 줄처럼 이어져 문 밖 어둠으로 연결되었다. 강 선생의 목소리 공명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수업은 다시 시작된다. 벽지가 갈라지며 학교 복도에 풍경이 나타났다. 세 사람의 집이 복도로 변해버린 것이다. 창문은 교실 창으로, 문은 다시 교무실 문으로 이어졌다. 마지막 선택.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붙잡았다. 그러나 그 순간 그림자 손들이 사방에서 기어나와 발목을 휘감았다. 종소리는 점점 커졌고 칠판 긁는 소리가 귓속에 울렸다. 지은, 비명을 지르며 우린 다시 잡히는 거야? 수진, 눈물을 흘리며 아니, 이미 잡혔어. 처음부터 벗어난 적이 없었어. 혜원, 이건 자유가 아니라 잠깐의 휴식이었을 뿐이야. 열린 결말. 눈앞이 어둡게 휘몰아쳤다. 종소리는 마지막으로 크게 울렸다. 댕, 그리고 정적. 화면은 학교 교실 안. 4개의 자리가 보였다. 민호는 이미 앉아 있었고 지은, 수진, 혜원도 그 옆에 앉아 있었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책을 펴고 있었다. 교탁 앞 강 선생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출석부를 펼쳤다. 강 선생, 모두 출석했구나. 좋아, 이제 수업을 시작하자.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여전히 비추고 있었지만 교실 안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수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